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캐나다 구매력 4년 만에 큰 폭 개선. 구매력,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4년 전에 팬데믹 시작 전이죠. 그러다 팬데믹 때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구매력, 그러니까 어폴더빌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집값이 막 전국적으로 2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구매력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게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증거 자료가 됐었었는데 이게 4년 만에 큰 폭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소득 대비 모기지 납부금 두 분기 연속 하락. 그러니까 모기지는 똑같이 내더라도 자기 소득이 올라가면 전체 비율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모기지 납부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매력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수요 구매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자 매매가 다시 살아날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 토론토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매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집을 사기는 쉽지는 않고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한국에서 뭐 돈을 뭐 갖고 와서 누군가 또 도와주는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좀 사실상 매매는 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 국립은행 NBC에서 나온 건데요. 자,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때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 대비 모기지 월 납부금은 지난 4분기에 이미 4분기에 2.2%가 떨어졌네요.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15분기 지난 15분기 중 그 4개월치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이네요. 가장 좋은 수치를 보였다. 10개 주요 도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향상이 됐고요. 캐나다 중간 가격이 3분기 연속 7.3%를 좀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력은 상승했다. 이거는 한 세대 만에 경험하는 최대 규모의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주택 구매력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년 기준 모기지 금리는 자, 14베이시스 포인트 0.14%죠. 감소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5% 초반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5.5% 뭐 6% 가까이 올라갔고 베리어블 6%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초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2년 정도 고정으로 간 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또 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때는 또 변동금리로 갈아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중위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중위가도 소득이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고 결국은 이제 1.3%긴 한데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오른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뭐 14%씩 3년 올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뭐 2년 만에 20%막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도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토론토와 밴쿠버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토론토는 82.8%, 밴쿠버가 훨씬 높아요. 94.9%. 밴쿠버가 집 사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전히 이런 탑2 도시는 집을 사기가 여전히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혼자 첫 번째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집 스타일은 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콘도를 사고 타운홈을 사고 하우스로 간다는 어떤 이런 테크트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밴쿠버는 말고 뭐 좀 더 외곽 쪽으로 뭐 서리 랭리 쪽 먼저 샀다가 차츰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50,000 넘는 금액을 73개월 동안 모아야 된다. 73개월간 얼굴을 모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40개월이었다고 합니다. 40.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자 앞으로는 2분기에는 금리 쪽이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주택 구입 여력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지금 문제가 고용 시장이 너무나 완강하고 그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좀 하락 방향이긴 한데 하락세긴 한데 여전히 뭐 그 가스앤 오일 가격이나 여전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게 며칠 전 기사인데요. 메트로 밴쿠버 그 홈 프라이스가 growing faster 더 빨리 올라가고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BC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 있는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사실상 뭐 예상하기를 2%, 3% 올라갈 수 있다. RBC에서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이미 넘어섰고, 자, 1월 달에는 오직 몇 명만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예측은 한 2% 정도 올해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메트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미 6%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만. 그래서 뭐 여러 기관 몇몇 기관들은 2%에 3% 정도 얘기를 했는데 6%면 벌써 지금 거의 2배, 3배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죠? 6%가 너무 놀라운 게, 이게 뭐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물건이 아니고 전체 가격, 특히 밴쿠버 지역, 메트로 밴쿠버니까 뭐 10억, 20억 달이 잔해해서 6% 올랐다 그러면 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지금 이미 상승을 했다. 빠르게 올라갔다. 그 이유는 결국은 집값 떨어졌고, 뭐 금리도 안정되고, 그리고 가계들의 소득이 지금 여기 1.3%지만 평균이니까 가계들의 소득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이민자들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집값이 또 이 굉장히 큰 충격의 어떤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집값 떨어지기도 쉽지 않겠다. 밴쿠버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시고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살펴본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멤버십은 커피 한 잔을 저한테 사주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딴 게 아니고요. 그 캘거리에서 생각보다 제 채널을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원래 뭐 워낙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조금만 봐도 시간대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런 통계가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토론토, 캘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캘거리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도 좀 뭐 심각하게 또 캘거리를 갈까 말까 생각을 좀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충분히 어쩌면 리즈너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러면 캘거리 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뭐 정말 1, 2년 전부터 제가 캘거리에 15년 정도 살다 오다 보니까 주변에 저한테 캘거리가 어때요? 어떻게 살아? 이거는 한국인을 초월해서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심지어 뭐 백인들도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너 살았다는데 그거 어땠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밴쿠버에서 캘거리를 이사 가는 사람하고 또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또 이사 오는 사람들,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캘거리 이사 가신 분들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처럼 또 캘거리 살다가 뭐 밴쿠버나 토론토 이사 간 사람도 얘기도 듣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거 저만의 결론입니다. 저만의 결론. 이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많은 뭐 100명, 200명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주변에 몇 명 사람들과 또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듣지는 또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캘거리에서 밴쿠버 쪽으로 이제 서리를 살지만 이사 살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서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채워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뭐 토론토나 뭐 밴쿠버 지역 살다가 캘거리로 이사 간 사람들의 또 얘기도 듣고 그런 기사 내용도 보고 했을 때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사람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키틀 하면서 뭐 썰이나 랭리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줄을 옮기게 되면요 느끼게 되는데, 거의 이민과 거의 맞먹는 어떤 힘과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캘거리 이민 올 때도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 정리를 한 부분 있잖아요. 직장도 이제 관두고 뭐 삶의 터전을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건 아니었지만 완전 정리를 하고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오는 상황인데, 캘거리에서 밴쿠버 넘어올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헬스케어 카드도 바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널싱을 하다 보니까 널싱에 관련되는 라이센싱도 바꿔야 됐고,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바뀌어야 되죠. 물론 거기 갖고서 여기도 쓸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래 살 거면 또 바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 캘거리 좀 살다가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밴쿠버 살다가 너무 빡빡하면 다시 캘거리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뭐 거기 뭐 콘도도 하나 남겨놨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갈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쨌든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집값 비싼 건 우리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죠. 백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직장 면에서는 좀 빡빡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런 삶을 누린다는 거, 그 겨울에 또 눈이 안 온다는 거. 캘거리 겨울 춥진 않습니다. 추운 것보다는 긴 게 문제였어요. 또 반면에 또 여기 살다가 또 캘거리 가신 분들, 뭐 토론토 살다가 간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삶의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아요. 다시는 밴쿠버나 토론토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자기가 필요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던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우징이 큰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굉장히 작은 타운홈을 살다가 그 돈을 갖고 캘거리로 가면 뭐 물론 진짜 비싸고 좋은 데는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아주 좋은 하우스, 싱글 하우스를 사서 집안 식구들이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데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어떤 삶의 만족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풀타임 좀 잡기 힘든 사람들이 토론토에 가면 풀타임 잡을 수 굉장히 높아지고 연봉도 굉장히 높고 베너핏도 높고 회사에서 대우도 굉장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삶의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딱 단지 하나 주변에서 캘거리 간다는 분들한테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굉장히 좋았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캘거리에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캘거리가 최종 종착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캘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밥을 먹거나 막 얘기를 할 때 꼭 나왔던 주제가 밴쿠버로 이사 갈 것 같아. 나 토론토로 이사 갈 것 같아. 시기는 모르지만 또 이사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밴쿠버에 있고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최종 종착지인가? 라는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나 한국으로 이사 갈래. 나이 먹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살 거야. 그래서 한국에는 보험도 없애지 않고 있어. 난 그래서 캐나다 시티즌 안 하고 있지. 난 그래서 그냥 영원히 permanent resident로 그냥 살 거야.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거 볼 때 뭐 밴쿠버도 삶의 최종 종착지는 아니고 토론토도 아니고 캘거리도 아니구나. 물론 제가 얼마 전에 결국은 돌고 돌다가 결국은 토론토, 밴쿠버로 정착을 많이 하는구나. 그만큼 대도시긴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은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삶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다. 뭐 개인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는 한에서는 근데 대도시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뭐 토론토나 밴쿠버로 쏠림 현상은 있긴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또 큰 차이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니즈가 충족되는 곳으로 가서 또 거기에 또 살다 보면 니즈가 바뀌잖아요. 자기 필요한 게 또 바뀌잖아요. 그죠? 애들이 클 때는 애들이 클 공간이 필요한데 애들이 독립해서 특히나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나 미국에 머물고 살면 좋은데 백인들도 보면은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뭐 한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많은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또 애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나 혼자 여기에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좀 딴 데 가볼까? 뭐 날 따뜻한 뭐 빅토리아나 뭐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데 라고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의 니즈는. 그래서 그런 니즈에 따라서 인생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변화에 맞춰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캘거리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든 생각이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왔어요. 밴쿠버 쪽은. 다행히 어제 오늘. 여기 지금 와이드 파이어가 워낙 심해서 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비가 내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도 오늘 또 백야드에서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영하랜다. 한 영상 막 세감 온도는 한 20 몇 도, 30도 오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밖에 그늘에 있는데도 땀이 지금 몸에서 날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근데 마음은 정말 지금 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망해가고 있나 다시 생각이 들 정도로 테넌트 얘기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폐를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대화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약속한 뭐 자잘한 약속들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신뢰가 지금 사실상 이제 바닥이 났죠. 그 저는 원래는 이제 퇴거 요청이 3개월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옛날에 들었고 저도 읽은 자료가 있었었는데 어떤 분이 10일이면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댓글도 달아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자료를 읽어보니까 10일 만에 퇴거 요청이 또 가능하구나라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저도 이제 나가달라 얘기는 한 상태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구질구질한 사정들 있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좀 시간을 좀 늦춰주고 뭐 돈은 어쨌든 좀 이제 그 인스톨먼트라 그러죠. 조금씩 갚을 테니까 해달라.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깬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신뢰가 완전 바닥인 상태라 이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10일 퇴거 요청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거 없이 뭐 나간다고 얘기가 확실히 되면 근데 그래도 얘네가 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안 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테너도 또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벌써 6월 달이 지금 넘어왔으니까 6월 말까지는 최소한 지금 2, 3주 동안 좀 광고 내고 또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정 자체가 밀려버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사정 얘기했죠. 저도 사정을 얘기했어요. 나도 지금 사채받아서 나도 내는 중이야. 나도 지금 뱅크럽트 될 수 있다. 나도 지금 내느라고 라인 오브 크레딧 받아 낼 수 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단칼에 이번에 좀 끊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사정 봐줘, 이런저런 사정 봐줬을 때,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개인적인 일이나 뭐 또 제 어떤 뭐 개인적인 다른 일도 쉽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되고, 그죠? 또 잘 될 수 있나? 되고 나서도 그 후에도 계속 또 팔로우업 하면서 일이 잘 진행되든지 또 봐줘야 되고 또 가족 간의 일들도 그렇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참 쉽지 않고 특히나 우리는 또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늘 또 따라오는 거고 어떤 작은 일을 처리할 때도 이게 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좀 일을 또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보면은 이민 1세대들은 참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사는구나 캐나다에서 참 쉽지 않다 그런 거를 2세대들이 잘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또 저도 부모님 세대 더 이해 못하고 살았는데 2세대들이 그런 것도 이해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욕심이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얘기하면서도 네 그런 삶을 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내고 저 먼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잘 될 거 뭐 또 늘 그렇듯이 또 버텨내면서 이겨내면 되니까 네, 또 오늘 참 맑은 날씨인데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또 잘 보내시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뉴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